미국 국무부가 결국 일본을 직접 제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중재로 한국과 일본의 전화회담이 있었지만 일본이 선을 넘으면서 다시 관계가 악화됐는데요. 이 모습을 미국이 일본에게 한국과 화해하라는 명령을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어떤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 외교장관이 올해 초 북한에 있던 미사일 무력 시위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2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만납니다. 미국의 중재로 어렵게 성사된 자리인데 일본이 난감할 것 같은 전망입니다. 외교부는 4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2일 오후 호놀룰루에서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및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대신과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갖고 한반도 문제 등 3국 간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과 한국, 일본은 이번 외무장관 회담을 통해 북핵미사일 위험 문제와 21세기 당면 과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올해 초부터 연쇄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 이후 3국 고위당국자가 대면 협의를 개최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최근 북한은 2018년 이후 지켜온 핵실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의 철회로 위협하고 지난달 30일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까지 발사하며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한미일 외교장관들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공조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전망입니다.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는 것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계기 회담 이후 4개월여 만입니다. 정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이번 3자 회담과 별도로 양자 회담도 갖습니다. 그간 미국은 일본의 한국과 대화하라는 메시지를 계속 내보냈지만 일본 때문에 성사가 되지 않았고 한국을 우선순위로 생각하여 별도의 양자 회담까지 갖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와이에서 3국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면 정 장관과 하야시 일본 외무상 간 별도 양자 회동이 이뤄질지도 관심입니다. 지난해 11월 취임한 하야시 외무상이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은 일본의 혐한 기조로 인해 한국과의 동맹까지 흔들린다고 전망해왔습니다. 북핵 문제는 미국에게도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일본이 방해꾼처럼 보였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 내 정치인들은 계속해서 일본에게 대화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데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위협 대응이 여전히 미국의 최우선 과제라면서 한국, 일본 등 동맹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과의 대화가 중요하다고 또 한 번 강조한 것입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는 12일 하와이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영내 안보 도전 문제를 다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한 위협 대응은 여전히 미국의 최우선 과제라며 한일도 마찬가지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일각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아무런 해법 없이 북한 문제를 뒷전에 밀어두고 있다고 비판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고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도 중요한 과제로 꼽히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며 한일 및 영내는 물론 전 세계 파트너들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할 것임을 강조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전제 조건 없이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여전히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여러 차례 분명히 했고 북한에 반복해서 손을 뻗고 있지만 아직 실질적인 답을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일 카운터파트들과 잦은 접촉을 하는 것이 이러한 도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요하다면서 이들의 추가적인 대화를 통해 한미일 3국 간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력이 더욱 진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열쇠는 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러한 지속적인 압박은 일본이 한국과 만나서 대화할 필요가 있으며 역사적 분쟁으로 엇나가는 한일 관계를 바로잡고자 하는 메시지라며 일본 언론은 미국의 이러한 메시지가 일본 역사상 최대의 굴욕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미국이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게 있었나요? 얘기를 나누고 약속한 것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어느 쪽이며 얘기를 나누고 약속한 걸 지키지 않고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어느 쪽인지 아직도 구별이 안 되는 건가요? 이웃나라가 크게 착각하는 게 두 가지 있어요. 먼저 일본의 미디어는 어느 나라와 달리 결코 자국이 유리한 듯한 주장을 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인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만약 미국이 그렇게 발언했다면
그것은 일본뿐만이 아니라 이웃나라를 향한 발언인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도 한일 관계 개선 따위는 할 필요가 없지만 만약 개선의 자세를 보인다면 가장 먼저 아사히 메이를 규탄하고 파탄으로 몰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하듯이 한일 관계 최악의 원인은 이 두 사에 기인하는 것이 파랄이다. 미국이 말했다고 한국이 일본을 보고 어떻게든 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선 한국은 북한과의 관계도 포함해 되돌아봐야 합니다. 미국에 분부를 내리면 한국을 위해 움직여줄 것이라는 바람인가요? 그래서 한국 편을 들면 미국이 무슨 국익이 있습니까? 그 전에 약속을 지키는 당연한 일을 하고 있지 않은 나라에 양보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개선을 위해서는 국제법을 준수하세요. 안 되는 곳을 시정해달라고 일본은 말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이웃나라. 몇 번 약속을 해도 이러쿵저러쿵 핑계를 대며 그것을 깨뜨리는 상대와 신뢰관계를 맺을 수는 없다. 일본은 약속을 지켜온 이상 한국에 양보할 이유가 없고 관계 악화의 책임을 질 필요도 없다. 관계 개선의 책임은 한국에 있다. 사도 간에 아마 처리수에 대해서 일본은 숙연하게 국제기구에 설명해 나갈 생각. 모두 한국의 치졸한 방해가 소동의 원인. 일본도 한국도 언론은 본질론을 채택하지 않는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어른스럽게 대하는 시대는 끝났다.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는 상대인 이상 앞으로 다케시마 대응을 포함해 강력하게 한국을 다잡아야 국익을 지킬 수 있다. 만약 정말로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의 한일 관계 개선을 촉구했다면 그건 어불성설이다. 일본은 아무것도 고칠 데가 없다. 고쳐야 하는 곳은 한국이며 현재의 한일 관계 상황을 만들어낸 것도 한국이다. 더구나 사실과 다른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적대적 언행을 반복하고 있는 곳은 한국이다. 미국이 무슨 말을 하든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일본이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미국에 따라서 일본이 양보하려 한다면 도로아미타불이 된다. 일본만이 성인의 대응을 할 필요가 없다. 미국도 자국의 국익을 중요시하는 나라다. 동맹국이 아니었다면 한국과 일본의 다툼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로서는 관계를 개선하고 싶기 때문에 미국의 말대로 일본이 양보하면 수습되리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여기서 일본이 조금이라도 꺾이면 도로아미타불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애당초 관계를 개선하고 싶은 분이 양보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국의 상태는 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는 아끼지 않지만 자신의 의견은 굽히지 않는다는 스타일이라 이상하지. 국내에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자세. 국제적으로는 한국 쪽에서 다가서지만 일본이 막무가내라는 어필뿐이다. 한일 문제 이전의 정권 출범 후 계속 보이고 있는 종북의 자세를 문제시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미국의 일본 제재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입니다. 이 세상 모든 소식을 담은 오린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